네, 안녕하세요. 팩트체크를 통한 북바로 알기 왈가왈부의 유영호입니다. 오늘은 태영호 이야기 중에서 뭐 이런 얘기는 유사하게 그전에도 많이 했었는데 또 다시 한 번 더 태영호 책 3층 서기실의 암호 476페이지에 의하면은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지방 처녀들에게 평양 총각이 얼마나 선망의 대상인지 모른다. 한마디로 금값이다. 북한은 평양 총각과의 결혼을 통해 평양에 올라오는 지방 처녀를 막기 위해 이들의 평양 거주를 거의 승인해 주지 않고 있다. 하지만 결혼해서 지방에 살다가 당의 조치로 평양에 있는 직장에 배치받는 경우는 부부의 평양 거주를 승인해 준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거의 승인해 주지 않는다. 평양 거주를. 과연 어떤지 지방 사람들이 평양으로 거주하는 경우 이주죠. 그러니까 이사 쉽게 말하면 그거 하는 거는 어떤지 우리가 여기서도 지금 특히 사람들이 북한에는 거주 이전의 자유가 없다 이런데 뭐 요 글을 통해서 과연 이 태영호의 이 말이 얼마나 사실과 부합하는지 혹시 다른지에 대해서 한번 체크해 보고자 합니다. 예, 실제로 여기서 뭐 지방 처녀들이 평양 총각한테 시집 오는 요 케이스를 담았지만은 뭐 거기 연희 씨 같은 경우는 평양에 사셨으니까 그 지방에서 오는 사람들 그런 경우들 많이 봤나요? 제가 남편이 군의관이라서 10년 동안 군사복무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방에 내려가 있었죠. 우리 지방에 가면 지방 처녀들이 또 유행이 뭐냐면 평양 남자인데 시집 가는 게 하나 유행이에요. 예, 그 사람들이 평양 남자 군관한데 시집 가면 평양으로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우리 부대 군의소에서 요단 군의소에서도 실험실 군의가 평양 남자였는데 그 주변에 농장 처녀하고 눈이 맞은 거죠. 그래서 연애하다가 그래서 그 여자를 결혼해가지고 같이 올라가고. 맞네. 그러면 지방 처녀에게 평양 총각은 선망의 대상이라는 이 태영호의 말은. 근데 그게 우리가 여기서 뭐 봐야 되냐면 남쪽 사람들은 한 가지 우리 서울이 면적이 몇인지 아세요? 글쎄 모르겠네요. 600제곱킬로라고 나와 있어요. 네? 근데 평양은 1800km. 예, 1800이에요. 그러니까 평양이 서울보다 면적은 3배가 큰데 인구수는 서울은 1000만이고 평양은 250만으로 되어 있어요. 예, 면적은 3배가 크고 인구수는 4분의 1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서울이 아마 대한민국의 뭐 몇 분의 몇이가 다 서울 경기에 들어와 있다고 하더라고요. 한 절반 되죠. 그렇죠. 수도권까지 다 해버리면. 네. 그게 경제적으로나 국가적으로 좋은지 나쁜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어떤지는. 하지만 모든 지방마다의 똑같은 인구 분포가 있어야 활성화가 되고 잘 되지 않을까. 농촌에도 이런 생각도 드는데 북인 경우에는 이렇게 너도 나도 몽땅 평양이야 하고 가게 되면 지방이나 농촌이나 거기서 태어난 사람들은 몽땅 내 고향 버리고 난 저런 데가 살 거야 하게 되면 자각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태어난 거장에서 나는 이 거장의 주인이야. 내가 내 거장을 평양처럼 빨리 문화 수준을 끌어올릴 거야. 이런 자각심, 주인된 자각심이 다 있거든요. 그리고 또 불편한 게 뭐냐면 움직이는 게 여기는 뭐 모텔이든 뭐 원룸이든 뭔가 돈 주고 사고 뭐 사고 팔고 할 수 있지만 북은 부동산이 인정이 안 되잖아요. 내 돈 주고 뭐 사고 팔고 할 수가 없죠. 다른데 평양에 간다고 하게 되면 거기 가면 집을 국가로부터 공급을 받아야 돼요. 따로. 예, 내가 마음대로 아무데나 갈 수가 없는 조건이기 때문에 한 번 이사 간다는 게 조금 불편하고 제약점이 많죠. 가서 국가로부터 신청해서 다시 집을 받아야 되고 결혼하면 혼인신고만 하게 되면 국가로부터 무조건 혼인신고한 순서에 따라서 집이 나옵니다. 국가로부터. 근데 얘는 난 평양 그냥 가서 살고 싶습니다 해서 가는 거면 이유 안 되잖아요. 그렇다고 이 사람한테 국가로부터 언제 집이 나오겠어요. 근데 이런 게 불편한 점이 있고 이런 주위 환경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북한 그 헌법에도 있거든요. 가정은 국가가 보호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지방 처녀가 그 평양 총각한테 시집 간다고 해서 예? 그러니까 평양에 올라와 살지 못하게 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북한 자체도. 태영호는 못 오게 한다 그런 거네. 허가해주지 않는다고. 지금 이혼시키는 거야 국가에서? 그러니까 그게 우선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예전엔 어쩌냐면 그 평양 방직 공장 있잖아요. 그게 그 여성들 많거든요. 근데 여성 많으니까 그리고 일하잖아요 다. 그러니까 연애할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거죠. 그러니까 시집 못 간 처녀들이 많았어요. 평양 방직 공장에. 김주석이 현지 시찰을 갔는데 그 시집 갔냐고 물어보니까 결혼 못 했다는 거예요 지금.
나이 40이 된 그 작업반장인데. 그래서, 아니, 지금까지 뭐라고 있다가 시집 못했냐? 시집 못 갔냐? 그게 결국은 일하다 나니까. 연애할 시간이 부족해서 못 간 거죠. 예? 그래서 김주석이 그랬어요. 평양방직공장 여자들한테 시집 오는, 장가드는 남자들은 지방 남자라 해도 무조건 평양에 다 그 거주시키고 집 주라. 이렇게 지시 내렸단 말이에요. 아, 그래, 평양방직공장 여자들 많이, 뭐야, 시집 갔잖아요. 그러니까 평양 총각만 그런 게 평양 여자들도 그래. 방직공장 쳐내면. 그러니까 군관만 아니라 하전사 병사 생활하는 사람들도 평양 학생 남자들이 지방 내려가서 군사복무 하다가 제대되죠. 제대되는 기간에 우리 군대가 10년이잖아요. 17살에 나가서 27살이면 어떤 거는 진짜 이거 말하면 안 되는데 애까지 있는 병사도 있어요. 아, 군에서 군대에서 그 주변에 부대 옆에 농장 처리하고 눈 맞아서 애까지 있는 사람도 있었거든요. 사실은 쉽게 말하면 그치. 근데 그러면 제대대 가서 이 여자를 데리고 가야 되잖아요. 평양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그 군관학교에서 배워주거든요. 부대지 관리라는 그런 과목이 있어요. 그거 과목에서 배워준단 말이에요. 네? 여성 문제로 고민하는 군인들과의 사업. 이런 제목으로 배워주는 거 있어요. 아, 군에서 그런 거를 예. 그러니까 군복무를 너무 오래 하니까 그러니까 누구나 그 생리적인 현상이잖아 그런 거. 예? 그래서 그런 문제 가지고 배워주죠. 예? 뭐라고 가르쳐요? 그게 그런 문제는 강제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건 생리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예, 강제하지 못하니까 어떻게나 그 사람이 자기 가정을 지키고 마지막까지 지킬 수 있게 예? 그리고 자기 가정도 지키면서 그리고 군사복무도 예? 충실하게 할 수 있게 그렇게 교양사업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대형처럼 이렇게 말하는 건 이건 거짓말이고 우리 소대도 평양 애들이 많단 말이에요. 우리 소대정치동 같은 경우에도 김춘식이라고 그 사람도 평양 사람이에요. 그 사람 아버지가 총정치국에서 일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도 우리 그 주둔구역에 그 마을에 그 부문당 그러니까 불악당 비서라 그러거든요. 그 쉽게 불악당 비서 부문당 비서네 그 딸하고 결혼했어요. 그 딸도 제대군인인데 완전히 석기거든요. 그 제대군인 석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 석기라는 게 왜 석기를 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나는. 석기가 무슨 또라이 같은 형? 왜 또라이 같은 또라이라면 좀 비난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원칙밖에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예? 그러니까 군복무 하는 동안 여성들인 경우에 더 하단 말이에요. 제대군인 당원들은 종신석기라 그래요. 평생 그렇게 원칙밖에 몰라요. 돌처럼 단단하다 이런가 원칙이. 원칙이. 그래서 석기라 그러는 거예요. 어떤 그 말까지 있냐면 그 우스갯소리죠. 그 결혼해서 지금 첫날 밤인데 제대군인 그 처녀하고 결혼했단 말이에요. 첫날 밤 자는데 신랑이 딱 그러잖아. 첫날 밤면 또 뭐 첫날 밤 보내야죠. 그런데 그 여자한테 차 이렇게 가서 탁 끌어안고 그러니까 그 제대군인 처녀가 그랬다는 거예요. 네? 동무이 무슨 짓이냐고. 당신 동무 지금 지금 무슨 짓 하고 있냐고. 응? 당유일 상책의 헌입이 10대 원칙에는 다음같이 되어 있습니다. 쫙 그랬다는 거야. 네? 부하방탕하지 말라고. 10대 원칙이 된 당신 지금 뭐 하고 있냐고 동무가. 그런 이야기도 너무 가장된 것 같아, 막 가장- 그래서 이게 제대군인 처녀들이 그렇다 하는 걸 말하는 거죠. 그렇게 그 정도로 원칙밖에 모른다. 우리는 뭐 있었냐면 제대군인 처녀인데 제대군인 처녀인데 와서 국당학교 나가고 간부를 했거든. 근데 남편은 노동자였어요. 같은 직장에. 그러니까 우리가 막 놀래주는 게 야 저녁에 집에 가면 어느 동지 아니 동무 위에 올라가도 되겠습니까? 하고 승인 맞냐고 올라가시오 하게 되면 예 하고 올라가냐고 그러거든. 근데도 그런 말 있죠. 그러니까 여자가 원래 그 상위였단 말이에요. 중대장이었는데 그 중대가 혼성 중대였어요. 근데 중대 운전수들은 남자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운수분대장하고 이 중대장하고 좋아한 거예요. 그래서 결혼했죠. 그러니까 이 남자가 제대된 다음에 그냥 결혼한 거예요. 결혼해서 그다음에 살잖아.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그 남자 놀려주는 거 그러죠. 야, 너 저녁마다 할 때도 보고하고 하나. 상기동지 중사 누가 올라탈 수 있습니까? 딱 이렇게 그렇게 한다는 거지. 영화 제목이 생각 안 나는데 지금은 그 영화에서도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성 지배인인가 뭔가가 이 제대 군인 군인 노동자하고 이제 둘이 눈 맞아갖고 결혼식하고 있는데 막 주변에서 똑같이 그런 식으로 부인한테 그러냐 이러면서. 말이 자꾸 어떤 데로 자꾸 가네. 평양 얘기하다가 지금 갑자기 그러니까 이제 그 소대정치동 같은 경우에도
결혼했거든요. 결혼해서 그다음 그 사람 후에 제대됐어요. 제대돼서 집으로 돌아갔는데 그때도 갔죠. 그 와이프랑 다 같이 갔어요. 다 집으로. 그러니까 그런 건 다 거짓말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그 대도시화가 꼭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도 이 서울도 봐요. 그러니까 환경 문제도 그렇고 너무 답답하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그러니까 국가가 강제하는 거예요. 그걸 통제하는 거죠. 이게 큰 인구 정책이라고 봐야 돼. 크게 네, 그렇죠. 네, 국가 지방을 인구 살리기 정책. 위한 그런 거예요. 그 비슷한 거죠. 그렇다고 해서 거주 이전은 할 수 없는 정도는 아니거든요. 내가 만약에 이게 그 지방에 살다가 평양에 내가 가려고 한다. 그러면 이 평양에 있는 어느 그 공장 기업소에서 나를 받아주겠다는 그런 확인서가 있어야 돼요. 채용증. 예, 채용증. 그러면 나를 받아주자는 그 공장 기업소는 내가 이제 오게 되면 나한테 줄 집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 공장 기업소가 나한테다 집을 줄 그 여력이 없어요. 집이 없단 말이에요. 쉽지 않아. 그러면 날 못 데려오는 거죠. 그렇지만 이렇게 기술자들 같은 경우 있잖아요. 합숙소로도 들어가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는 합숙에 들어가서 오래 있지 않죠. 몇 달 동안, 그러니까 집이 나오는 동안 대신 그 가족하고 헤어져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큰 그림으로 뭐 긍정적으로 이해를 하자라면은 국가의 전체적인 인구 정책, 지방 발전을 위한 인구 정책인 거고 그런 속에서 그 다음에 이제 평양으로 쉽게 못 가는 거는 내가 볼 땐 현실인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이 여기서는 이제 거주 이전의 자유로 얘기하는데 그런 문제가 아니라 아까 그 연희 씨도 얘기하고 강철 씨도 얘기하는 주택 문제, 집을 사고 파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주택이 배정돼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거기 가서 일할 자리, 일자리를 그러니까 일자리가 있고 쉽게 말하면 그쪽에서도 공장에서도 필요한 인력이고 주택이 공급되고 이 조건만 되면 얼마든지 오갈 수 있는 거다. 네, 그렇죠. 그리고 전반적으로 보면은 그런 것 같아요. 북에서도 보면은 그치 그런 인구 정책의 하나인 거죠. 그 문화적으로 좋게 말하면 자기 고향을 사랑하게 하는 쪽으로 사람들을 끊임없이 교육하는 것 같더라고요. 영화도 있잖아요. 고향으로 돌아온 연대장. 그러니까 만약 그 도라지꽃 같은 경우는 유명한 영화잖아요. 모스크바 영화제에서도 그 오미란이 여우주연상인가 뭐 사실 뭔가 상 받고 그러니까 거기서도 보면 도시로 가는 남자랑 애인하고 헤어지는 거 아니야 결국. 네. 그리고 여주인공은 자기 고향을 지키고 거기서 성공하고 그 고향을 도시 부럽지 않게 이렇게 꾸리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게 그런 영화에서도 보면 영화나 소설에 보면 그런 자기 고향 게 많이 나와. 그리고 거꾸로 도시 사람들이 이 돌격대 같은 거 뭐 이렇게 지방에 내려가서 또 이런 것, 그러니까 지방을 활성화시키는 쪽으로 전체적으로 인구 정책의 일환인 것 같아요. 그런 거는. 예. 그런 걸 여기서 뭐 거주 이전의 자유처럼 이렇게 모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태영호의 평양 거주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길게 얘기할 건 없을 것 같고 간단하게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태영호처럼 거주 이전의 자유로 몰고 평양에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거짓말이다. 예, 이 정도로 확인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